네, 안녕하세요. 쌤TV 직설 덕후 김대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가고 나서 우리 의원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신 덕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를 위해서 그런지 아주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야,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찌라시를 받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이야기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좀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3월 10일이죠. 3월 10일에 이제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 충돌이 최고조일 때 이 사건이 좀 벌어졌습니다. 김어준 씨의 그 뉴스 공장에서 이제 MBC 전 기자인 장인수 씨가 이제 검찰의 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공소 취소를 두고 거래를 혹은 맞교환에 대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 공장을 통해서 흘러나왔고요. 그 장인수 씨의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실제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찾아가 공소 취소를 요청했고 검찰은 그걸 수사보원권과 맞바꾸는 거래로 이해했다라는 구체적인 서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도 굉장히 큰 취재를 해왔다라고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부분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 워딩보다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워딩을 할까 하는데 처음에는 새우잡이 배에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뭐 계속 물었더니 그냥 웃고 그냥 뭐 했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리수를 스스로가 둔 거잖아요.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에서 이런 사건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예견된 거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태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 과잉 충성들이 좀 충돌을 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장동 그쵸? 판결 관련해서 항소 포기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검찰들에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라는 그 말로도 항소 포기가 이어졌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거래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뉘앙스와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에서 국회에서는 공소 취소 모임에 국회의원이 105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사법 3법은 이미 개혁이 됐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개혁이라는 틀 안에서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에게는 수사 보안권을 요구권을 줄 거냐 보안권을 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을 유추하게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직접적인 워딩이 없어도 충분히 과잉 충성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나 큰 부분이라서 그 시장님도 좀 워딩을 좀 하셨죠? 우리 박형 시장님도?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 의혹, 음모론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둘 다 국정농단 수준의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이라면 헌정질서 농단, 즉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흔든 가짜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국정농단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그렇게 되면 그 채널에 대한 폐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채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권력 싸움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네,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외부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같은 편 내부에서 나온 폭로라는 점이 굉장히 뼈아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그러니까, 연기 나지 않는다. 맞아요. 지금 권력의 한 복판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팩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좀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응이 좀 미적지근한 것은 아무래도 김어준 채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채널은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거대한 스피커이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여권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채널 아니겠습니까? 뭐 서로 총선이나 지선 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알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무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소를 하면 김어준 채널에서는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서로 지금 빼든 상황이라서 이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내용이 짙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수 신령으로 그동안 돼왔던 민주파출소나 이런 곳에 그 칼 잣대가 전혀 김어준 채널에는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점도 굉장히 미적지근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터진 것 같아요. 그냥 그들만의 하도 자기들이 뭐 고름을 짜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큰 고름을 못 짜고 있다가 결국은 그게 그 권력 싸움이라는 큰 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딩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특히나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걸린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좀 불리한 여론이 나오거나 불리한 언론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가짜 뉴스다. 혹은 그에 대한 의혹을 뭐 민주파출소를 통해서든 법적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것도 지금 잣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중앙에서 터져 나온 이슈인 만큼 부산에 대한 리더로서의 도전을 낸 분이라면 이 정치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있고요. 민주당 부산시당 또한 논평 한 장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해관계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부산시당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면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나 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기소되었을 때 장외투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시당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도 장외투쟁에 참여하게 했었고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이나 그 주요 당직자들에게는 사유서까지 그렇죠. 받았던 그런 시당의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이 공소 취소에 대한 거래설은 엄청난 타격이 있는 부분인 건데 그 누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채널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거나 시위를 한다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미온적인 잣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서은숙 시당 위원장 때부터 참 많이 느낀 건데 최고의 아리가또는 이만한 시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모든 워딩이 중앙 워딩을 그대로가 그냥 컨트롤 Q에서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고 똑같이 워딩을 내고 또 거기서 워딩을 내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도대체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권력력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건지 이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결국은 민주주의 토대에서 부산을 발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균일하게 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김어준 씨를 직접 언급하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소가 들어간 것도 장인수 씨만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당내에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 당내 내홍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어준 채널에 대한 우호 세력과 이제는 돌아서는 세력이 정확하게 그 내홍과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채널에서 지금 나왔던 그 당내 내홍은 이번뿐만이 처음이 그렇죠. 아니니까요. 이 뭐 김민석 총리의 그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 추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었고, 뭐 국무회의에 대한 지적도 있어 왔고,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지점은 굉장히 권력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권력 다툼을 있다 하면 부산은 누가 이기나 보고 있다가 이기는 사람 내 편 뭐 약간 그런 민주당 부산시당은 약간 항상 그런 느낌으로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전재수 장관의 출판 기념회 또 모두 얘기나 여러 가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하고 심지어는 통일교에서 1,000만 원을 책값으로 받았는데도 맞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계속
뭐 감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JTBC에서 단독 보도로 지금 공수처가 특검을 조사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 아마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본부장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받았는데도 네네. 조사가 안 들어간다는 것 맞습니다. 때문에 특검이 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수처가 혐의가 있는데도 왜 안 들어간 것 때문에 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소극적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얼마나 모든 것이 지금 권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범죄도시가 이제 전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었구나라는 부분이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따라서 수사도 달라질 수 있고, 이번에 또 사법 3법까지 통과를 하면서 더욱더 권력자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법적 혜택이 더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우리만 괜찮은 정당이 국민 전체를 포용할 수 있을지, 우리 부산의 같은 경우에서도 부산 전 시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전재수 의원이 분명히 해명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을 아무리 그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응답이 없다. 물어도 응답이 없고 대답도 없고. 근데 선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시민들도 많이 뭐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2년 동안 정말 우리 박 시장님 참 고생 끝에 2년의 고생 끝에 박형준 시장 발 통과가 됐습니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 구조를 잠깐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전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령이나 그 명령에 의해서 좀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법률이 또 중앙정부가 지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부산을 시정 운영을 아마 박경준 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참 답답한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나 또 기업을 위한 특례, 또 물류 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자꾸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정부의 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규제도 받아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자유를 좀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위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걸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자라고 박경준 시장님께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정 운영을 하시면서 만든 법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를 모두 설득을 해서 당시에 만드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발 통과를 시켜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난 24년 추운 겨울에 그렇죠. 눈이 막 오고 했던 아직 그날, 기억납니다. 그냥. 네, 기억나시죠? 네. 천막농성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농성을 하고 해도 사실은 뭐 어떠한 그 법사위라든지 또 행안위에도 올려주지 않았던 법안이었는데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퇴근하시고 나는 시간쯤에 다음날 공청회를 하겠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일정을 빼서 국회로 올라가셨는데도 처음에는 보좌관 포함 모두가 입장 자체가 불가했다라고 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복도에서 크게 항의를 하시면서 겨우 3분 발언권을 얻어내서 이제 박경준 시장님께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것은 인증샷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박경준 시장께서 고민하고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안이 좋아 보이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부산을 위해 생색내기도 좋고 하니 이 부분을 이제는 그 성과를 가져가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내세운 것이고요. 뭐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주진우 의원께서도 이제 막 기사를 막 내시던데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주진우 의원이 특별법 이야기할 때 네. 나오시길래. 근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박형준 시장님이 진짜 그 추운 겨울부터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이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또 우리가 산업은행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맞습니다. 없는데 네. 그죠. 점 하나 바꾸면 되는 거를 위치 네. 하나 바꾸면 되는 거를 시장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고래를 가져와야 되는 거 새우만 가져왔다. 네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님이 고래 잡으러 갔더니 전재수가
결국은 네. 그냥 새우 한 마리 들고 왔다 네. 이런 건데 결국 산업은행이 안 되고 음. 또 원래는 은행이었잖아요. 그 은행을 가져온다고 한 게 또 안 돼서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이거 보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번에도 사실은 특별법도 어떻게 보면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 민속 내부 안에서는 삼특 문제가 또 네. 하면서 또 네. 그것도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드세요? 철저히 민주당은 중앙정부 집권의 그렇죠.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수성이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광역의회에 있으면서 부산시 의회에서 중앙정부들과 소통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한 재개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산업은행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식 지역 정책이라고 하면 젠가 게임 그쵸, 아시나요? 그쵸. 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로 이제 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역끼리 다 분산시키고 이번에 말씀 주신 뭐 동남권 투자공사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쵸. 내세운 부분이고 규모도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에는 또 제3금융 중심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금융에 대한 역할도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결국은 권력 유지를 위한 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관점이 결국은 선거 전략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포스터용 선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정부가 행정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행정통합에서도 지방에 권한 자체를 주는 법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이 자치는 없는 것인데 보여주기식으로 계속해서 묻기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지역을 진심으로 위하는 비전과 정당이 어딘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들 되는 거 보면은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 그냥 떡고물 줄게 받아갈래 말래 그냥 네. 본질적인 거를 어떻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줄게 이걸로 맞습니다.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그런 느낌이라 거의 경품 이벤트 수준으로 그죠? 전락시켰죠. 네. 지금 오늘 두 가지 이제 네. 사안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을 하는 정치에 이제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부산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는지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산업은행 요구를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28 로드맵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받고 있지 않은 게 현 정부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취하겠다라고 갑자기 그렇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 행동들을 보시면 권력이 앞선 것인지 국민이 앞선 것인지가 금방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의 공소 취소 거래소에 대한 부분마저도 본인들의 권력 싸움의 일환인 것이지 이 안에 국민은 없습니다. 가짜뉴스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듯이 전쟁을 선포해서 모든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뉴스 공장도 폐쇄를 시키면 됩니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하지 않는 그 이유는 결국은 권력 유지에 달려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실물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그 외부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는 나빠지고 물가는 뛰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버티기 중인데 지금 정부가 돌아가는 형국은 사법 방탄 리스트와 사법 3법 또 공소 취소에 대한 과잉 충성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국민의 시선에서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꿈꾸겠습니다.